PD님의 책방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마지막 콘텐츠로 올렸던 올해의 책 영상이 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저희가 새해 첫 책방로그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읽기 좋은 책들을 각각 3권씩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저번처럼 번갈아 가면서 한 권씩 좀 올해를 시작할 때 읽기 좋은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고른 책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소설가님의 단편집 이토록 평범한 미래입니다. 작년 가을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책일 텐데요. 저도 이게 나오자마자 읽으면서 이 책은 연말 연시쯤에 한 번 더 읽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기회가 되어 추천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책은 일단 8편의 단편 모두가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쁜 상상을 하기에 좋은 모습으로 굴러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되게 가느다란 희망이나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힘을 좀 불어넣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발표하신 시점은 다 다르실 텐데 각각의 단편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놓은 책을 읽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뭔가 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들을 모으신 책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쓰실 때 작가님의 입장이 이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표제작에 대한 얘기를 좀 대표적으로 말을 해보면 이 표제작 안에는 소설을 쓴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연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 삶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자살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과거로 거슬러 가니까 얼마나 그 처음의 만남이 되게 경이롭고 소중하고 기뻤는지 나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그럼 사실 이런 끝을 맞이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깨달음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쓴 중년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근데 그 소설을 쓴 중년의 여성은 실제의 삶은 그렇게 좋게 끝나진 않습니다. 유신 정권을 비판하다가 좀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소설을 훗날 그녀의 딸이 다시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기의 마음을 돌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딸이 엄마의 소설을 읽었을 때 엄마에게 이렇게 평범하게 잘 자란 딸이 있다는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다른 삶을 살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특별하지 않은 오늘이 어떻게 과거의 나에게 힘이 되는지를 느껴보는 메시지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새해는 보통 야심찬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소망을 품으면서 이제 특별한 미래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낸 오늘이 미래의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좀 그런 감상을 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살게 하는 오늘을 좀 만들어가는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닌가. 이게 표제작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나머지 7편도 되게 이런 메시지에 되게 다채로운 변주로 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새해가 되었을 때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미 일찍이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읽으면 또 다른 의미로 좀 뭔가 이렇게 기운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정혜은 PD님이 쓰신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인데요. 이 책은 정혜은 PD님이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의 답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만나왔던 일상의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말들을 모아놓은 기록책? 녹취는 아닌데 뭔가 그런 기반의 에세이 같은 인터뷰는 아니면서 에세이면서 뭐 그런 책인데 정혜은 PD님은 이런 슬픈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슬픈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위로를 받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게 다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건져 올린 그런 희망의 말, 좋은 말들을 다 담아놓은 책이에요. 사실 이 전작이 앞으로 올 사람, 그게 살짝 난이도가 있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인류의 사랑에 대한 얘기지만 문학에서 발췌한 이야기들이라서 사실 좀 어려웠는데 이 책은 그냥 저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분, 뭐 낚시하는 아저씨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모은 거라서 굉장히 저는 빨리 맞아요. 읽을 수 있었고 또 이 책을 새해 책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정혜연 작가님의 책은 사실 다 좋지만 지금 세상이 기쁜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새해부터 좀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앞으로 또 어떤 슬픈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근데 그런 순간에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어떤 기쁜 말을 듣고 싶을 때 그때마다 펼쳐서 읽어보기 좋은 책이라서 새해 한번 읽으시고 되게 좋았다면 한 해 동안 그런 슬픈 순간마다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새해 추천책은 김혜진 소설가님의 경청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마찬가지로 작년 가을에 나와서 재밌게 읽은 소설인데 새해에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난 연말에 뭔가 한 해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되게 박수치고 들뜬 기분으로 마무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 차분하게 나의 어떤 해소되지 못한 응어리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미처 좀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던 나의 아픔이나 혹은 주변의 아픔들을 새해에 이 기회에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마냥 쉽지만은 않은 책입니다. 여자 주인공 혜수가 심리 상담가인데 자신의 어떤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원인이 반드시 이 여자 주인공의 발언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좀 특정이 되어서 약간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고립을 좀 당하게 되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후에 혜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신의 억울한 부분 혹은 내가 좀 이렇게 소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무작정 털어놓기보다는 세상이 나에게 쏟아내는 말들을 일단 들어봅니다. 일단 들어요. 자기 방 안에 갇혀서 자기의 사회적 어떤 활동들 다 멈추고 나를 향해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쏟아내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나는 무엇을 응답하고 싶은지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응답해 나가는 과정이 이 소설 전반에 흘러가는데 어쨌든 혜수도 남은 삶을 잘 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밖으로 나아가요. 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이 고양이 구조입니다. 우연히 고양이를 구조하게 돼요. 이전에는 뭐 애묘인도 아니었고 근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고양이 구조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때 또 등장하는 인물이 초등학교 여자아이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 또한 그 아이의 세계에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교우관계가 좋지 않고 가정 환경도 살짝 불안하고 근데 이 혜수라는 주인공과 같이 고양이를 구조하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들킬 수밖에 없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서로가 그냥 그것을 모른 척 해주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순간들을 몇 번 맞이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단단한 결속 같은 것은 없지만 더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고양이를 함께 구조해 나가면서 각자의 삶도 조금씩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이 이 경청이라는 소설인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각자의 세상으로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 각자의 경청의 시간이 끝나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아, 네. 진짜 어려워. 맞아, 진짜 어려웠어. 왜 이걸 선택한 거야? 왜 그랬을까? 이런 메시지를 되게 이 메시지가 좋다는 좋은 책, 그전 책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읽어야만 알 수. 근데 이걸 들으면 안 읽고 싶어지겠지? 저는 릭스 극장의 연인이라는 짧은 소설책이에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기분 좋게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새해를 시작하고 오. 싶으신 분들에게 너무 좋은 책이라서 가져왔고, 이게 단순히 그런 로맨스만은 아닌, 오. 마지막까지 읽으면 이제 막 전율이 오면서 진짜 육성으로 이렇게 감탄을 내뱉을 정도로, 이 커플의 이야기가. 네네, 이 아, 이야기가 이거는 릭스 극장이라는 영화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마린이랑 마티웨라는 두 인물이 영화관의 옆자리에서 처음 만나요. 근데 처음 만남부터 너무 설레는 거야. 막 그녀의 향수 냄새, 네. 그리고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되게 분위기만으로 그 텐션이 느껴지면 서로 그렇게 뭔가 그리고 통했다는. 어쨌든 이 영화관이 6일은 그냥 대중영화, 상업영화를 트는데 딱 수요일 일주일에 하루만 굉장히 예술성 있는 좋은 영화를 틀어요. 근데 그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귀하거든. 그런 취향도. 영화적 취향도 맞는 거니까 되게 설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근데 배경이 현대는 아니라서 이게 집 전화밖에 없는 시대여가지고 여기서 약속을 하고 가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냥 꼼짝없이 기다려야 돼. 여기 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나 없나를. 음. 다음 주 수요일 왔는데 또 있어.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설렘이 커져가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꽁냥꽁냥 썸을 타는데 그 각자의 속마음이 나와요. 근데 둘 다 속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좋아하고 이 사람 날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이 정체를 알았을 때 그때도 과연 이 사람이 날 좋아해 줄까? 서로가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 비밀이 뭘까? 이 비밀 때문에 서로 계속 주저하거든요. 독자도 모르는 채로 가는군요. 그게. 이게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 그래서 막 뒤에를 막 볼까 말까? 막 보고 싶어. 근데 그래도 끝에 이제 전율을 느끼고 싶으니까 이게 어차피 짧으니까 네네네. 그냥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읽었는데 와 마지막에 그거 알고서 그래요. 나 지금도 소름 돋아. 근데 이게 청소년 문학인데. 청소년 사랑 모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성인의 어떤 독자가 읽어도 굉장히 큰 설렘과 반전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여자가 10대야. 옛날 시대잖아요. 그쵸. 그 청소년 문학은 10대가 또 주인공인 네, 얘기니까. 그렇죠. 오, 그렇구나. 여자 10대고 남자는 23? 많아. 네? 중요한 거. 아니 옛날 시대. 옛날 시대. 네. 옛날 시대. 예. 흑백 영화 시대. 아씨 너 올해 청소년 책이네. 그리고 프랑스니까. 예. 우리나라면은 약간 예. 20대나 10대? 네, 프랑스라서 가는 네. 책이었습니다. 저희의 새해 마지막 추천책은 황정은 작가님의 에세이 일기입니다. 일기는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올해 새해에 한 번 더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일단 황정은 작가님의 첫 번째 산문집이 일기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얼마나 반갑고 또 그 무게감이 느껴졌는지 그 두 음절에 사실 보통 일기는 굉장히 사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작가님의 일기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산보할 시간이 장소가 있나요? 그곳에서는 산보가 가능한가요? 이 글을 누가 보고 있나요? 이렇게 되게 독자한테 말을 건네는 질문이 많은데 읽다 보면 혼자 응답을 하게 돼요, 이 질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질문과 응답을 하는 식으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작가님이 이건 그냥 단지 내가 잘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의미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편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어요. 이 책을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짚기만 해도 생각나는 구절들이 장면이 되게 까만 새벽 안에서 첫 차가 다가오는 불빛을 작가님이 본인의 창문, 본인의 집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저렇게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삶을 많은 분들이 조금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담겨서 건강하시기를 하고 이제 인사를 남기시는데, 그게 이 책을 되게 관통하는 인사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해에 다시 한번 읽으면은 그런 작가님의 안부를 되게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독서가 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다시 읽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작가님이 건네주시는 말들이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한 편의 일기 안에 마지막 문장이 사랑이 천성이라고 내가 말했던가? 이렇게 자문하듯이 물어보는 말이 저는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그게 단지 당연히 작가님의 주변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은 사실 누구보다도 세상의 구석진 모습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언어로 기록해 나가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가까이서 흡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의 천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진짜 되게 존경스럽고 닮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역시 작가님의 글로 한 번 더 체감할 수 있을 때 저희 몫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노력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작가님이 약간 일러주시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 말들을 볼 때. 그런 소설 쓰시는 분이 천성이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비관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되게 붙잡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작가님이 진짜. 들려주시는 말들, 문장들은 새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필요한 사랑이 가장 필요하겠죠. 사실 아까 슬픈 세상의 기쁜 말도 다 맞아요. 사랑이 기저에 깔려있는 말들이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네.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 슬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급속도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드러났던 게 너무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근데 어쨌든 이런 세상이어도 또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말들, 책들에서 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저희는 항상 또 그런 식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각자만의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한정희 작가님이 한 문장 써주면 그거 붙잡고 읽으면 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희만의 방식으로. 네. 작가님이 천성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 문장 하나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선택!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이 책은 배반인문학이라는 시리즈에서 한 키워드씩 이렇게 나오는 작은 문고 같은 책이에요. 인문학 시리즈 도서죠. 네네. 뭐 선택도 있고, 뭐 외모 맞아. 강박, 뭐 이런 것도 있고, 취향, 끌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새해에 맞는 걸로 선택을 가져왔고요. 이 책은 그런 선택에 앞서서 생길 수 있는 불안과 걱정을 좀 가볍게 해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매 순간이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결과가 잘못 나올까봐 되게 걱정하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책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선택은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고 당연히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냥 우리 모두 다 이번 생이 처음이라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이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그게 100%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한 운도 70%는 너무 많나? 한 30%는 운이 따라서 네. 나온 결과일 텐데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건 100% 나의 잘못이 아니라 운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격려해주는 책이고요. 그러네요. 또 인생이라는 게 내가 선택한 것만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다. 맞아요. 선택하지 않은 일도 갑자기 닥쳐오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런 상황에서 잘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힘들지만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라서 새해에 읽으면 좀 앞으로의 선택, 1년 동안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이 괜찮으시면 다른 책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키워드만 쏙쏙 뽑아서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의 새해
추천책 3권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오프닝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새해가 됐을 때 서로가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고르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해 오셨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올해도 재작년부터 했었죠? 2년 전부터. 그럼 첫 번째 책은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해줬잖아. 정오가 12달 전에? 오, 뭐였어? 얘기. 인생. 맞았어. 그거. 그래픽 노블. 맞아. 나는 뭐 줬어, 그럼? 나만 받기만 했어? 아니? 올해도 어김없이 각자가 읽었으면 하는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가까운 지인한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책을 이렇게 트레이드해보는 이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를 할까요, 그러면? 네. 제가 미아 작가님한테 추천하는 책은 정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리고 쓴 기록을 모은 부드러운 거리라는 책입니다. 9강이고요. 201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일러스트레이터가 5년 동안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평범하지만 본인의 마음을 이끄는 사람들을 직접 스케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단상을 붙인 기록들을 모은 책입니다. 사실 저희가 대부분의 시간을 책방에 그냥 앉아서 보내요. 그리고 또 미아 작가님은 평소에 개인 일출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저 벽을 보이는 자리에서 작업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 굉장히 다양한 시선을 뻗고자 노력하고 있는 분이고 또 그것을 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이 책이 언니한테 되게 작은 창문 하나를 내어주는 느낌일 수 있겠다 그런 바람으로 좀 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서문을 읽어보면은 내가 아는 작가님과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온도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냐면 소위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각자가 지닌 온기를 알아보고 그들이 사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좋아한다. 너무 이 사람인 거예요. 나 사람 좋아해.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네네네. 관찰하고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이제 알아내는 그 정도의 이제 온기를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 작가님이 본인의 작업을 이어나가는 방식과 언니의 삶의 태도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세이스트는 사실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품고 있는 세상의 크기를 보여주는 일인데 이 책이 뭔가 순간순간 언니가 작업을 해나갈 때 너무 나의 이야기가 작다고 느끼거나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만 집중한다고 생각이 들 때 환기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니의 작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기꺼이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언니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혜은이 또 좋아하는 네. 박완수 선생님의 세상의 예쁜 것이라는 마지막 이제 산문집인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박완수 선생님 따님 호원숙 작가님이 엄마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에 미발표된 이렇게 원고 뭉치를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보고 엄마 참 그렇게 많은 시간 글을 썼는데 아직도 이만큼이 남아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책을 많이 내줬던 마음산책에 다시 연락을 해서 추려서 낸 근데 이렇게 두꺼워. 추렸는데도. 이 책은 전체적으로 박완수 선생님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이야기의 힘을 믿는 분이시구나 라는 좋은 이야기의 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글들이 묶여 있는데요. 선생님이 말하는 좋은 이야기는 이제 읽었을 때 상상력을 길러주고 또 옳은 것을 알아보게 하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키워주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한대요. 좋은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세상에 좋은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고 본인도 그런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것일 텐데요. 이 책을 혜은에게 선물하려고 생각한 이유는 저도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항상 힘든 일이나 좀 슬픈 일이 있으면 뭐 만화를 보든 영화를 보든 어쨌든 이야기에서 힘을 얻고 다음을 미래를 상상해왔기 때문에 혜은도 좀 올 한 해 동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의 트레이드, 새해 첫 책 트레이드까지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1월 한 달간 또 새로운 작가의 책상 전시로 돌아오는데요. 어떤 책이죠? 김혜원 작가님의 작은 기쁨 기록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김혜원 작가님은 전작의 작은 기쁨 채집 생활이라는 에세이를 펴내셨는데 그것은 이제 작가님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 좋은 것들을 채집해 놓은 에세이였다면은 이번 신간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기록지처럼 꾸며진 양장본이에요. 신년을 살아갈 때 함께 동행하면 좋을 법한 활동지여서 또 약간은 위클리 다이어리처럼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다이어리를 만연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약간 서브 다이어리처럼 갖고 다니면서 작가님이 그 주마다 전하는 미션들을 수행해 보면서 올해를 보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책과 관련된 전시가 저희 씀에서 진행이 되고 또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리고 씀에서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드린 다음에 그것을 전시가 끝나고 나서 포스터로 출력을 해서 선물해드리는 너무 특별한 네. 이벤트죠. 진행하려고 하니 이왕이면 오셔서 구입해주시면 씀에서.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책방 로그에 되게 많은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책방 로그에서는 전시 풍경과 함께 또 다양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